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제 이번 달이 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보훈의 달은 곧 애국자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곧 6.25 전사자 월남에서 전사한 분들 전부 국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일, 이분들도 독일에 가서 탄광, 광부 이런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 국립묘지에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함께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나라를 지킨 장병들, 순국 장병들, 그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중시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선진국은 바로 왜 선진국이냐? 보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상처를 받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환호를 합니다. 자,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비행기 국내선 이렇게 타다 보면 미국 장병이 이렇게 이 깎아준 같은 이런 머리 착 올리는 그런 모자를 쓰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딱 오면 비행기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옵니다.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거기 습관입니다. 군인이 타면은 그냥 우레와 같은 그 소년과 같은 그 군인이 타면은 막 박수가 타고 난립니다. 군복을 입으면 거기에 군복에 대한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군복이 무엇이냐? 밀리터리 슈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 싸워다오, 싸워줬다. 그래서 감사다, 격려다, 당신들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일단 타면 말이죠. 박수, 우레 같은 박수하면 거수경례 탁 붙이고 그대로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편의를 다 해줍니다. 식사도 비행기식도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비행기식이 없습니다. 보통 1시간, 2시간 거리기 때문에요. 근데 그건 사 먹어야 됩니다. 개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에서는 당연히 주려고 하지만 비행기 중에 거기 승객들이 막 더 좋은 거 뭐 이거 맛있게 하고 뭐 좋은 거 주게 하고 이럽니다. 이 나라의 풍토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보훈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을 기꺼이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다 바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몇만이 죽었습니까? 5만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아무 이해관계 없는 나라에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몇 번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해서 하소연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감정이 동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말에 감복을 해서 유엔 총회를 열고 해가지고 유엔군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갖다가 반미한다고 난리를 치고 중국이 누굽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가 바로 모택동이 바로 밑에 아닙니까? 시진핑한테는 끄떡 산불 예 하지마 예 이거 아닙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의 태평로에 말이죠.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사드 산불 흑막을 밝혀라 이겁니다. 다음 대통령, 이 대통령은 안 된다 이거죠. 이 사드 산불을 약속한 사람이니까 안 되고 다음 대통령이 사드 산불 흑막을 밝혀라. 흑막이라고 그랬습니다. 흑막. 컴컴한 막을 밝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전제를 깔았습니다. 370년 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도 요새하고 요새 동맹 구축은 핵심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약이가. 그렇다면 문재인 방중 직전의 사드 협상에서 누가 왜 어떻게 주권을 내줬는가를 역사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 글은 말이죠. 안영현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아주 그 내용성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대 주권 국가를 탄생시킨 2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소환했습니다. 그 조약을 했는데 그 조약에는 모든 국가가 영진의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거나 강화할 권한이 있다 해서 주권을 자기 나라의 주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체 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외국과 자유롭게 동맹을 맺을 권한도 있고 첫째, 요새 강화, 동맹 체결 같은 이런 군사적인 이런 주권 이거는 근대적 주권의 핵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2017년에 사드 산불로 중국 군사주권을 내줬습니다. 중국에다가. 여러분 이거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못하게 하고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망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이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사일 방어망 이것도 못하게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고 하고 문서까지 써줬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정권이요. 근데 이걸 밝히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2017년 사드 산불로 중국의 군사주권을 내줬는데 이 내용 흑막을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드하고 MD가 요새 강화권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요새 강화를 시키는 강화권에 들어갑니다. 지난 370년간 주권국이 스스로 군사주권을 내주는 경우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기억이 없죠? 세계사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군사주권을 내주고 그건 투항입니다. 항복입니다. 2019년 북한은 우리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는데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자, 김정은은 순전히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겨냥한 거다. 전술핵 개발. 사드나 MD보다 더한 것도 도입해야 할 그런 판국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산불로서 제 발목에 족쇄를 꽉 채워가지고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 맡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족쇄를 채웠는데 산불로 누가 이 족쇄를 채웠느냐 이걸 밝혀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족쇄를 채우게끔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부 입장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이 산불 내용을 외운 듯이 읊었다는 겁니다. 그날 중국 외교부가 산불 입장을 중시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 다음날 양국 정부는 산불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교 형식이라고 이 안용현 논설위원은 얘기했습니다. 몇 달 끌어온 외교 협상이 장관 한마디로 타결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중국 대표는요, 조선족인 풍시안유라는 당시 외교부 부장 조리, 차관보라고 그러죠. 조리를 갖다 차관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천하이 부국장이었다는 겁니다. 천하이는 한국 근무 시절에 고압적 태도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정의용 바로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과 남관표 차장 이름 잘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최종건 비서관 이 자들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 측 압박이 거셌다고 합니다. 산불에 반대하던 일부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달여 뒤 방중한 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확실히 했으니까 이 논설위원이 언론에다가 발표하는 겁니다. 왜? 근거가 있으니까요. 확실하니까. 문 대통령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산불을 청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 공약이라는 뜻이죠.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측은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삼불주역인 남관표 주일대사, 지금 주일대사로 가 있습니다. 남관표, 잘 기억하십시오. 남관표. 작년 국감에서도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가 곧바로 양국은 사드 합의를 달성했다고 발끈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한 달여 만에 남대사는 강창일 대사로 교체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중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의 사드 합의 과정이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당 간부부터 관영 매체까지 산불은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중국이 선정선동에 능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약속 합의라고 우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불 문서에는요 양국이 서명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약속은 아니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 약속 아니죠.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산불 지켰잖아요. 사드가 지금까지 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사드 거기 안에 병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중 단체들, 이 반미 단체들, 거기 꽉 가로막고 좌파들이 완전히 막고서 물도 아무것도 못해서 헬기로 물도 나르고 헬기로 하고 집도 못 지어가지고 자재가 없으니까 그냥 콘센트 강철로 쇠로 된 거 임시 막사들 지금까지 4년간을 써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자기네 병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연합 그 병력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건설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추가로 몇 대, 3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중국이 계속 큰 소리 꽝꽝 치니까 이런 의심은 사그러지지 않죠. 당시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래서 흑막을 밝히라고 지금 이 안용현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 산불, 소위 산불 3가지를 안 하겠다는 그 약속 그걸 흑막을 가려라 이거예요. 기록에 남겨라 이겁니다. 그걸 기록에 안 남기면 직무유기다 이거죠. 만에 하나 문제를 감추려고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산자부 원전 파일 삭제처럼 중범죄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은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군사주권을 내준 사드 산불의 흑막은 조사 대상입니다. 왜? 국민의 안보,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 안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군사주권 내주면 순간적으로 국민들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드 산불의 흑막은 앞으로 밝혀야 된다.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교 참사.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사드 산불 흑막을 밝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야권의 대통령으로 나가겠다는 후보들 단단히 명심하십시오. 사드 산불 흑막 밝혀야 됩니다. 흑막을 밝히지 않으면은 이 정권이나 다음 정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드 산불 흑막 밝혀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풍이 부는 마지막 시점, 소위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야권 단일화로 해서 기어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또 한미동맹에 굳은 안보, 이것을 담은 내일의 태양이 내일 떠오릅니다. 반드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